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에 잘 나오는 백성이라고 큰 거 받으셨죠? 예, 요거 빼보세요. 요거 한번 나랑 한번 싹 하고 난 다음에 보면 한 10분 안에 볼 거야 이거. 이렇게 이거는 그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인데 OX 문제가 아니에요. OX 지문이 아니라 그냥 맞는 지문이에요. 이제 틀린 지문을 읽어버리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지문 하나 읽으면서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허비를 안 하려면 맞는 지문을 이제 봐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여기 백선 지문에 있는 거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냥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저랑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문 읽을 때 싹싹싹 잘 넘어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 가기 전에 30분 동안 할 게 없거든요. 그때 뭐 기본서를 보고 있다? 나오지도 않는 거 보고 있는 것보다 빨리 잘 나오는 거 그냥 몇 번 이렇게 흩어보는 게 더 나아요. 거기서 틀린 지문 막 보고 분석하고 있으면 시간은 다 흘렀고 나만 도움되질 않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 갈 때 한번 보라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지문 백선 이렇게 써 있죠? 거기부터. 자, 그럼 거기 자주 읽어두시면 도움이 될 지문입니다. 그냥 읽어두세요. 이거 읽고 그냥 또 읽고 그냥 하면 돼. 자, 일단 1번에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이제 얘는 세 가지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게 정의인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요. 법이 지금 현재 세 개 법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국토계획법에 있는 모든 사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개별법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유의한다는 게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서비스. 일단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이제 들어만 두세요.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작성하는데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작성한다. 그리고 얘가 이제 실시계획 작성했으면 착수해서 인가받고 착수해서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로 끝나는 건데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에서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업이 있어요. 얘는 땅으로 받는 무슨 사업하고 환지 사업 있고 환지 정비 사업 있고 얘는 정비 사업은 건물 내놓고 헝건물 내놓고 새 건물 받는 거라 얘는 무슨 계획이 하나 더 나오냐면 환지 계획이 더 나와.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같이 짜서 구역 시행자 정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3개 나와요. 환지 계획 인가 받은 대로 착수해서 끝나면 환지 계획이 정한 대로 가져가세요.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해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 기본계획이 일단 나오고 정비 계획 작성해서 구역 지정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정하면 이때부터 이제 시행자가 무슨 계획자 이제 사인분 관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나면 뭐 받아요? 분양시청 120일 안에 통지서 보내면 통361이라는 기간 안에 신청해서 관리처분계획자 얘는 환지계획을 안 하고 뭐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착수해야 되니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가 떨어지면 시작하니까 철거 시작이다. 그럼 계약 기간은 배제된다. 철거하니까 사용 수익이 뭐돼? 정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정지되고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되면서 구역은 뭐돼? 해제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다 개별법에 있는 거다 기억하고 그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그 공간 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항상 두 개로 나눠진다. 기본 계획하고 뭘로? 관리 계획. 그럼 이제 대상권자, 수리권자랑 승인권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이 더 잘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광역도시계획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 그럼 얘는 둘 다 도시군 계획인데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수리권자가 도시관할하는 언니 누구만? 언니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만 도사 승인이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 국장이 없고 기준만 제시한다. 입안에서 얘는 결정. 입안하는 사람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구청장 빼고 다 짜는데 원칙적인 결정 원자 시도 대장인데 지구 단위계 관련된 것만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 국장만 하는 건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본인이 입안한 거 시가 왔는데 국가에 관련된 거.
네, 수산 나오면 뭘로만 바뀌는 거야? 해장으로 바뀐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됐고 3번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러면 얘는 항상 주어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고 써 있냐 개발 구역이라고 써 있냐 그 구분하셔야 돼.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란 말 썼으니까 도시를 다 개발할 수 없죠. 그래서 일증 계양.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뭔부라고 그랬죠? 일부 지정에서 토지용 합리화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해서 일증 계양 하나 들어두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 구역이 지정돼야 몇 년 안에 계획을 짜는 거고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짤 건데 지구 단위 계획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 내에 여기가 지구 단위 구역이다. 그럼 이제 A란 애가 개발 행위를 할 거야. 개발 행위.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하려고 하는데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거라 도시 지역하고 도시 지역 외로 나눴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필수적 지정 대상 나누고 도시 지역 외에는 세 가지밖에 지정이 안 된다. 그럼 일단 대상 지역이 지구를 단계적으로 계획하에 개발할 거니까 무슨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임의적 지정 대상 개발할 땅들은 전부 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용도지구, 뭐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뭐 관광특구, 관광단지 다 개발할 땅인데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그리고 도시제한공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땅? 해제, 녹지가 주상공 할 때. 그리고 용산같이 복합개발이나 유휴토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나 기타 대통령 영유자하는 시범도시 등은 개발할 땅들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단 필수적 지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지정해야 한다는데 이게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인데 개발구역 뭐 이상한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정택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해제. 녹지가 주상공. 면적은 얼마? 30만. 그럼 이제 요거는 반드시 지정한다고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은 계획관리랑 개발진흥지구랑 용도지구 폐지 대치되는 지역. 계획관리는 50% 이상은 최소한 갖춰야 되고 나머지가 생산관리거나 보전관리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 둘 다 지정 요건이 도시 바뀌다 보니까 너 아파트 연립 지려면 30만 이상 갖고 오는데 기타는 3만만 갖고 와라. 근데 거기가 초등학교도 있고 자연보전구역이야. 초자 10만. 근데 조그만 애들이 뭉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은 얼마? 10만. 전체가 30만. 도로로 연결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됐어요. 몇 년 안에 계획 짤 테니.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개발 행위가 왜? 제한되는 거야. 그 지구 단위 짜면 야 그럼 우리가 이 계획 짠 대로만 너 개발해. 대신에 인센티브는 주겠다. 그러면 행위 제한을 안 해줄 때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이거는 150%는 1.5배란 뜻이지 150%란 뜻이 아니에요. 200%는 뭐? 2배.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8가지 내용이 있는데 꼭 짜야 되는 내용이 기, 건. 기가 뭐예요? 개발인설 배치하고 규모,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얘는 반드시 짜겠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개발행위 하려면 이 계획에 맞아야 되는데 이 계획에 안 맞게 하게 되면 너는 이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에 해당 벌금 때려요. 그래서 국토개혁법 벌칙이 시가와 조정구역 위반이랑 개발행위 허가 위반이 몇 년 몇 천? 33천. 대부분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2년 2천인 거예요. 그리고 쓱쓱 몽둥이 있었죠. 남의 땅에 몰래 쓱 들어갔거나 공동구 몰래 쓱 점용했거나 남의 땅에 들어갈 때 타인투 출입할 때 방해했어요. 몽둥이로. 얼마? 1천만 원.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의 과태료야. 그거 빼고는 모르겠다 그러면 2년 2천이겠지. 여기서 개발행위 할 때에는 이거에 맞춰서 할 거니까 행위 제한을 대폭 뭐 해주겠다? 완화. 이거는 이제 최대 범위고 뭐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 한옥마을 보존이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라든지 또는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할다 지구 단위에서 그러면 그때 100%까지 높이 같은 경우는 뭐 120%까지 완화해주겠다. 그게 이제 지구 단위의 구역 개념인 거야. 근데 얘는 도시에서 짜는 거니까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인데 특정한 지역이 선정이 되면 걔는 전부 또는 뭐 일부. 그래서 여기 임의적 지정, 필수적 지정은 암기해둬야 돼요.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예, 광역도시계획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수립권자가 나오는데 구청장 빼고 다 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는 몇 개 이상 도시 묶어야 돼? 2개. 2개 이상 도시를 묶겠다. 그래서 여기 광역계획권을 묶고 난 다음에 계획권에서 짜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계획인데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장. 그럼 국장이 지정했냐 도지사가 지정했냐에 따라 수립권자가 달라져요. 같은 도면 누가 짜고? 시장군수가 짜고,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그럼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청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누가?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수립하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이게 혼자 짤 때는 승인할 필요가 없죠. 본인이 승인권자라. 그래서 그게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누구는 없어요? 구청장. 광역기획권 지정권자는 반드시 국장하고 누구밖에 없다? 도지사. 그래서 지정권자, 수립권자는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1번에 광역기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승인청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시장군수가 없으면 도지사가, 시도가 없으면 국장이 수립한다는 거는 이거 하여야 한다로 끝났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 다 하여야 한다다.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날짜가 나오면 전부 다 30일로 돼 있어요. 의견 제시 며칠? 30일. 열람기간 며칠? 30일. 그리고 공청회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얘는 타당성 검토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됐고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쳤다 그러면 누가 지정을 해줬겠네요? 국장.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여 지정했던 누구에게? 국장에게 승인 얻는 거고 다 3년 안에 승인차 안 했을 때만 누가? 국장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거 만약에 3년 내 안 하면 다음날 실효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실효 규정이 아니라는 거. 예. 그 다음에 6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에? 승인. 근데 승인하는 권한자에 누가 없어요. 국장이 없어.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는 달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가 없기 때문에. 국장. 중앙이란 표현 자체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1번 얘 최근에 기초조사할 때 추가되는 게 얘 토했다 그랬죠. 기초조사에서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 도시군 기본계획을 입안이랑 수립은 병행해서 같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할 때 구속력 있는 건 입안이란 말 쓰는데 기본계획을 입안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 결정하고 승인만 다른 표현이지 수립이나 입안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 몇 년 안에 했었다. 5년. 그럼 토지적성 평가 실시했다 그러면 토지적성 평가라든지 그리고 재취약성 문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신설 규정이에요. 몇 년 안에 했었으면 5년 안에. 그리고 도시마다 도시군기본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안 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기에 같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 얘 플러스 표시는 무슨 요건이에요? 공통요건, 동시충족이에요. 수도권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광역시 경기에도 안 붙어 있고 인구마저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다. 3번에 타당성부터 5년마다 하는 거 기본계획, 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었고 5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건 없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은 들어봤죠.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리고 5년마다 수립하는 유지계획이 있어요.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그리고 1년마다 하는 거 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재검토하는 거 뭐 투기과열지구. 그 정도. 7번 요거 개정이 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약에 도시군관리 입안해서 결정할 당시에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한테 결정자 하는 건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면은 누가 직접 결정해? 시장 군수가 한다는 거니까 결정권자에 누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 시장 군수. 그래서 7번에 시장과 이게 법조문이에요. 시장과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도시군관 입안을 했다면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군관 결정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는 거야. 예.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보존할 지역은 대상이 지정될 수가 없으며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이란 말이 나오면 일부란 말 나오고 단 특정 지역이란 표현이 들어갈 때는 전부 또는 뭐 일부. 그리고 실효되는 게 몇 개냐면 2개. 몇 년 낼 때까지 계획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기지 산지는. 그럼 제한돼서 지정이 되면 몇 년 안에 착수? 5년. 그래서 실효 규정이 계획 수립은 3년. 주민 제한 지정 5년 내 미착수 시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되는 거 2가지 기억하고. 8번 여기 입안권자에 누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없어. 주민은 없으니까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기, 지, 산, 지. 그래서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거기 주민 이해관계자 8번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좀 해제해줘봐라, 지정해달라 이런 건 안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지정 변경은 할 수 없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군과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 둘 수 있는데, 그중에 면적 동의요건이 기억할 게 기지산지 중에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근데 그중에 특이한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조건이 있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사이여야 되고 계생자만 가능해요. 계획관리랑 생산관리랑 자연녹지만 가능한데 계획관리는 몇 프로 이상일 것? 50% 이상이고 그리고 나중에 국장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할 때. 그리고 9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도시군 관리 공람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있으면 열람 기간 안에지 끝난 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통보는 60일 안에 해주겠다. 그리고 가로에 공법에서 공람 기간 다 14일 이상인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10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아까 전에 말했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 경계하지 아니한 시군인데 인구 얼마?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광역이 모두 기본계획 포함했거나 이거에 해당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예외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11번 지형도면이라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림 그려서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줬을 때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형도면 뭐 하자마자 고시. 그럼 누가 그립니까? 그러면 입안한 사람이 그려야지. 기초조사니까. 그래서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작성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도지사 입안했다면 그 사람도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근데 급수 제일 낮은 애가 일반 시장이라 대도시 시장 제외하고 일반 시장하고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되죠. 그럼 통보 며칠 내? 승인은 며칠 안에? 30일 안에. 대조에서 착오 없다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지. 근데 시험장 가면 국장의 승인 얻어야 된다 지문으로 여러 번 틀겠고. 12번 자 용도지역 나왔어요. 그럼 용도지역도 무슨 계획의 내용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행위자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합니다. 2번에서 22번 하는데 이게 만약에 농공단지 나오면 개별법까지요. 농공단지는 무슨 법? 산계법.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산초.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수분해소. 그거는 이제 행위자한이 별도다. 근데 얘는 왜 규제하는 겁니까? 볼게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해 놓고 그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되 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된다.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정의 방금 한 거고 건폐율, 용적률은 알고 있어야죠. 자, 용도지역 그러면 4, 9, 21. 사용도 구계지역 총 21개인데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노. 주거지역이 전, 일, 준. 상업지역 중, 일, 유, 근.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얘가 1, 2, 3. 건폐율이 5, 5, 6, 6, 5, 7, 9, 8, 8, 7, 7, 7, 7. 나머지 20. 계획관리 4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80.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미지정된 지역이 있었다. 그럼 가장 센 지역 가야 됐죠. 우선 자연환경. 보생계 중에서 미세분됐어요. 그럼 무슨 관리? 보전관리. 주상공록 중에 미세분됐다. 그럼 녹지 중에 보전녹지. 전부 다 건폐율이 20에 80이에요. 이게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었고 행위제한 특례 중에 방금 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있는데 개별법 정하는 경우 있다. 근데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럼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경우 있었죠. 그게 이제 지정 특례 하나, 결정고시 특례 2개. 지정 특례는 공유수면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과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뭐 된 거로 보고 지정된 거로 보고 고시는 해야 된다. 언제부터예요? 매립, 준공, 인가일.
결정고시 특례는 도시로 보는 거 어항, 택, 산, 전. 어항, 항만구역, 도시, 연접. 택지개발은 무조건 다 도시.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 뺀다. 그리고 전원개발 및 사업예정구역은 수력발전, 선변전 뺀다. 관리지역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도시로. 근데 이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보존산지 지정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 세 개까지만 알면 돼. 용도지역 끝. 1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안 되겠다. 문제가 생겼어요.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먼족이 나와야죠. 부족. 근데 설치마저 몰란? 곤란. 부족, 곤란, 강화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뭐? 강화. 키워드 3개. 부족, 곤란, 강화. 근데 숫자는 뭐만 건드렸어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지정한다. 그러니까 절차는 개발행위 파트라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뭐만 거쳐서 심의만. 도시공관리계획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가로에 기반인소 부담구역도 지정권자는 같겠지만 얘는 절차상 개발밀도 관리는 아까 심의만 했지만 기반인소 부담구역은 돈 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 거쳐서, 그래서 의견 청취와 뭐 심의 어디다 쓸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지정 대상 지역인 어디예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사람이 막 늘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는 숫자가 몇이랑 관련됐지? 그러니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율이 지금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도로율의 몇 프로? 20% 초과하거나 향후 몇 년? 2년 안에 학생 수와 20% 초과, 수도 수요 용량 초과, 하수 발생량을 초과할 것 같을 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경계는 분명하게 정하되 주기적인 검토하겠다. 이 기준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14번 가볼까?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용역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40에서 얼마? 100. 근데 여기 계획관리는 40에서 100인데 도시 바깥에 어딘가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했어요. 개발 무슨 지구? 진흥지구.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이? 계획관리랑 똑같이 건폐율 40에 용역률 100을 적용해. 그럼 얘도 개발할 땅이니까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구역 대상에? 그래서 지구단위 대상에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있는 거예요. 요 두 놈 말하는 거야. 네. 맞죠?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도 계획관리와 같이 똑같고 두 가지 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은 방금 했고 15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용적률은 자 원래 도시 외에 지정된 거 요거 용적률 얼마로 쓴다고요? 100. 이거 단독문제로 나왔어요. 네. 도시 바깥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40에 용적률 얼마? 100. 그리고 100 이하 범위에서 특광, 특특,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한다. 16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도시로 보는데 뭐는 안 봐요? 농공단지는. 그래서 농공단지는 제외되기 때문에 표현에 산업단지 모두 도시로 본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고요. 농공단지도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로 보시면 되는 거야. 산업단지라고 하면 안 되고 농공단지 제외를 쓰거나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쓰거나 그래야지 맞지. 그냥 산업단지라고 하면 뭉뚱그리면 안 된다. 17번 관리지역 안에다가 아까 보존산지 지정되면 얘는 두 군데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죠. 보존산지는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해 이 법에 의한 뭐 또는 뭐 농림 또는 자연환경 결정고시로 보는데 어느 지역에서만 관리지역 안에서만이에요. 관리지역 안에서만. 18번 용도지역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하나여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용도지구라는 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 나오면은 몇 개예요? 그럼 몇 개라고 했죠? 9개. 용도지구니까. 용도지구 몇 개? 9개. 그래서 얘 9개가 경방보치계, 복특방고. 근데 경방보치계는 세분되는데 복특방고는 세분 안 되죠. 근데 얘를 조례에서도 지정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따로. 그래서 처음 보는 용도지구가 나오면 뭘로 지정한 거예요? 조례. 그럼 다음 중 국토개법 시행령상에 용도지구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조례가 지정한 거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처음 보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당황하면 안 돼요. 처음 보는 게 나왔어. 그럼 이거 고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째 줄에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도시공계획 조례로 신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야 마구잡이로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먼득이 할 때, 부득이 할 때 기존의 용도지역 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하는 건 못 만들죠. 네. 그리고
용도구역은 법률에서만 정하지 따로 어떤 구역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만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19번 용도 지역 상호하는 중복 지정 불가능하죠. 근데 지구 가능하고 지역의 구역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역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 끝. 20번 시도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해당 시도 대도시군 조례로 우리 세분한 거 시행령에서는 경방부치개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방지지구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시행령에서 세분해놨잖아요. 근데 조례에서 경중특은 세분할 수 있댔죠. 그래서 여기 경관지구는 세분된 걸 또 했기 때문에 추가 세분, 그리고 중특에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뭘로 세분할 수 있다. 조례. 21번 대지 중 330 이하인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두 개 걸쳤어. 그러면 1필지 전체 대지 중에 가장 작은 지역이 아니라 면적이 넓은 지역 따라가는 거예요. 단 건폐율 용적률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각각 거 적용한 가중 평균으로 간다. 가로에 단서가 들어간 거 조심하셔야지. 원래 녹지는 각각이었잖아요. 근데 녹지 지역이 각각을 적용했지만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라면 그게 330 이하일 때는 얘도 똑같이 큰 지역 받는다라고 말하면 돼. 22번 녹지가 주상공으로 가면 개발할 땅이 되는 거니까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하니까 얘는 지구단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단서에 30만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지정해야 돼. 아까 암기하랬죠. 정택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의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 23번 해당 지역 면적이 여기 도시 바뀔 때는 아까 건폐율 계획관리 있었죠.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이상이 돼야 돼? 50%. 그래서 계획관리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 되고 나머지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요건에 해당이 되면 도시적 외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면적 요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파트 연립은 얼마? 30만. 기타는 3만. 초등학교나 또는 자연보존 권역이면 10만. 각각 개발할 때 통합할 때는 각각은 10만. 다 더해서 30만. 그게 면적 요건이에요. 24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 특특시장 군수에 허가받지를 않는다. 자, 주어가 도시군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잖아요. 얘는 실시계 인가를 받기 때문에 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꼭 기억해야죠. 도시군관 위반했던 누구예요? 특광, 특특시장군수. 2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강화가 목적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예요? 비용부담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거라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시장군수인데 시험에서는 국장으로 만약에 틀리게 했던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의만, 기반시설은 뭐? 의심. 26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계획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야 되는데 1단계는 3년 안에 할 거, 2단계는 3년 후에 할 건데 1단계 계획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장 없는 거 개발행 허가 해준댔죠. 330이에요. 가공계. 그래서 가공계. 가설건축물, 공이물, 공작물 설치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안에 할 것들은 1단계에다 넣고요. 3년 이후에 할 건 2단계 집행계획 포함하는데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이에요? 사업 내용이에요? 예산. 그래서 도시공관리 내용일 수가 없어요. 예산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계획 수립해서 공고만 하는 거지 뭐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란 말은 없다. 끝. 27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내가 저 사람한테 야, 나 기초조사 할 거니까 여기 사업을 할 거야. 너 나가야 돼. 라고 어떤 서류를 뭐 해야 돼요? 송달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다. 송달을 못하면 그 서류에 송달하여 뭐예요? 공시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공시송달. 인정합니까? 예.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습니까? 예. 국공유지는 처분 못하게 제한해놨죠. 처분하더라도 그 계약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야. 그래서 시행자 보호규정 관련돼서 잘 나오고 잔여지 남은 땅은 수용 사용되는데 인접지는 뭐만 가능? 사용. 그래서 거기 뒤에 넘기면 써 있어요. 시행자 보호규정 중에 타인 토지 출입도 되고 공시송달 인정해주고 관계서류도 무상으로 뭐 할 수 있고 열람. 국공유지는 처분 제한하는데 혹시라도 처분하게 되면 당연 무효다. 분할하여 너무 길면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실시계획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수용특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받은 때 사업 인정받은 거로 보고 재결 시청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 이 키워드예요.
28번. 특광 특특시장 운수가 내가 해야 되는데 도시공객 시설 결정이 되고 그 고시된 도시공객 시설을 근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네. 이걸 살짝 없애기는 좀 그러니까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안 했으면 이거 어디에다가 현황 보고하랬는데 지방에 단계별 집행계획 지방위에다 보고합니다. 그럼 보고받으면 해제해라고 권고한댔죠. 90일 해제 권고하면 1년 안에 해제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운수는 해제를 못하니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 근데 해제 못해요 라고 그러면 6월 안에 소명하고 2년마다 계속 보고 드려야 돼요. 29번. 장기 미집행 토지인데 매수 청구할 때 자 청구 들어왔으면 당연히 뭐가 지급이 원칙에 현금 채권으로 지급한다. 채권이란 말이 나오면은 지자체가 나와야죠. 그래서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게 토지 소유자 원할 때도 있지만 소유자가 의사에 반해서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채권 나오면 항상 누가? 지자체. 지자체니까 무슨 법? 지방재정법 준용하는데 강제 발행 가능한 거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이라 그래도 최소한 현금 얼마는 주겠다. 3천. 그럼 3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채권 발행할 수가 없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기간이 10년이라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 안에 상환할 텐데 은행 이자율보다는 이상으로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법상 실효라는 말이 나오면 5개 도계법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도시공객 시설은 몇 년? 20년 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 짜는 거는 3년 제한해서 착수하는 건 5년 기반인서 부담구역은 몇 년 안에 계획 짤 것? 1년 이 5가지는 안 하면 다음 날에 뭐 된다? 실효. 실효되면 사람들이 모르니 뭐는 해야 된다. 고시. 30번. 건축하는 행위의 경우에 그 개발 행위로 인해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기반인서 야, 이 기위 환경 조경 너 할래? 라고 하면 예, 할게요. 그러면 기반인서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물건적지 분할은 대상이 그래서 토지 분할 행위할 때에는 이행보증 예치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건적지 분할은 예치 사유 아니다. 그래서 기굴발 차비 준비하세요. 요거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나 기반시설에서 물건적지 분할은 아니다. 이행보증금이니까 이행보증금 몇 프로? 20% 현금으로 하는 거죠. 보증서로 할 수도 있다. 단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 31번.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요 2개 나오면은 무슨 땅을 말하는 거 용도지역 중에 농림지역. 용어정이 나올 때 농림지역 많이 나왔고요. 도시로 편입 예상 그런 뭐예요? 계획관리.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 보존이 필요하나 개발이 제한적 개발 허용된다? 자연농지. 그리고 1종, 2종 전용주거 할 때 1종은 단독주택 위주, 2종은 공동주택 위주. 일반 주거 1, 2, 3은 4층이야, 중층이야, 층수 제한이 없다. 정의 그거 알고 계셔야 돼. 32번. 토지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 제거하는 거나 변경하는 거를 거부했다. 무슨 의무? 수인 의무. 몽둥이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쓱쓱 몽둥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 신고 500. 3년 3천은 개발행위랑 시가와 위반. 모르겠으면 2년 2천. 33번 갑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그 개발구역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직접 지정해요? 국장.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하는 사유가 5가지인데 국, 중, 공들, 천. 국가가 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먼청, 요청.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이상으로 국가기획 관련돼서 제한할 때. 둘 이상의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천지지변은 누구만? 국장. 34번. 개발계획을 공모했다는 얘기는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짧게 많으니까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수 있는데 그거 몇 년 준다고 그랬어요? 2년. 근데 그게 330만 이상이면 5년. 그 짧게 많은 적이 어디냐? 그러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 30%야.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하고 개발계획 공모한 지역 여기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짤 수 있는 지역이죠. 2년 동안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되고 종전 용도로 뭐 한다? 환원한다. 그리고 35번. 순환개발 관련된 거는 요거 사업 추진계획 관련할 때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짜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거에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얘는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포함시켜도 됩니까? 예,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해서 비용 쇼쇼쇼쇼 했었죠. 36번. 도시지역 외 원래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최소 면적이 주상생자는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사 10만. 그래서 거기 도시지역 외에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가지고 동의를 얻은 경우인데 아파트 연립 건설하려고 하는데 요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이 불가능하다. 맞죠? 불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어야 돼? 4차로가 있어야 돼. 초4 10만은요. 초등학교 4차로가 동시에 있으란 얘기예요. 근데 지구단위계획 초자 10만은 초등학교가 설립돼 있거나 자연보전 권역 이건한데 얘는 동시 충족이에요. 그래서 초 곱하기 4는 얼마? 10만. 초4 10만. 초등학교도 있고 4차로 이상 도로도 있고 동시에 조건이 맞을 때 10만 이렇게 된 거예요. 37번. 도시개발 조합은 일단 개발법이니까 개칠이죠. 그래서 몇 명? 7명. 뭐 작성? 정관. 누구한테 이 법은 다 지정권자. 인가받으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설립이 된 거고 30일 내에 뭐 해야 돼?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럼 성립 요건은 등기. 몇 명? 7명.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2. 그 가진 사람의 숫자가 2분의 1. 면상이 총 2분의 1. 얘는 개발법 조합은요.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수용조합은 없고 무슨 조합만? 환지조합. 환지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동의 안 해도 얘는 개발법상 무슨 조합원? 자동조합원. 미성년자도 조합원은 된다는 뜻이네요. 단 임원에는 안 된다. 그리고 얘네 100평을 갖든 10,000평을 갖든 1000평을 갖든 10평을 갖든 토지 소유자는 의결권이 다 각각 하나. 평등 의결권을 갖는데 나 싫어요 라고 하면 철회는 전에 하랬어요? 후에 하랬어요?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하다. 후에는 안 돼요. 그리고 총회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사유 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선 임원의 선임 개발계획의 변경 정관 변경 환지계획 변경 합병 해산은 반드시 뭐 개최해야 돼? 총회. 38번. 도시개발 법령상 의결권 가진 사람이 50인 이상이다. 그럼 권한대행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정비법은 몇 명? 100인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한다. 39번.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원래 수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땅 달라고 한 거죠. 그럼 너 땅 줄 테니까 증서 하나 갖고 있어라. 토지인데 뭐도 포함하고 건물. 그걸 뭐라 부르고? 토지, 상환, 채권. 상환 들어갔으니 무슨 식? 기명. 팔려면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대항 못하죠. 그럼 얘는 수용 방식에서 원할 때 나온 거죠. 근데 누구는 못 믿어서 민간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법은 전부 다 누구 승인? 지정권자 승인. 40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수용 사용할 때 얘는 시식의 인가가 아니라 미리 준댔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인가 고시 받은 때 승인 받은 때인데 개발법만 그렇다. 41번.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원형지는 걔가 개발할 거니까 실시계획을 못 짜잖아요. 그래서 무슨 계획 내놔라. 세부계획. 제출받아서 무슨 계획에 넣어야 돼? 실시계획. 개발계획 그러면 안 돼요. 실시계획 반영하는데 원형지 몇 글자? 세 글자.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원형지 가격은 싸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계획에만 반영된 어떤 감정 가격에다가 비용 추가해서 시행자하고 개발할자하고 협의하여 산정하는 거고, 그 10년 이내는 양도를 못하게 돼 있지만 국가 등은 가능하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하고 완료된 날하고 5년 중에 먼 날, 빠른 날 팔 수 있다. 42번. 국가 또는 지자체는 지정권자 승인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다. 국가 지자체는 원형지 공급해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팔 수 있어요? 못 팔아? 팔 수 있어요. 얘네들 제외하고 못 파는 거예요. 원형지 면적은 개발국 전체 얼마? 3분의 1. 근데 특이하게 이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개발계획 공모 선정된 자, 학교용지, 그리고 공장용지인데 거기에 정부 출연 기관이 없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도 없고. 그래서 없는 자 그러면 답이 정부 출연 기관이나 소유자 조합일 겁니다. 단 공장하고 그 학교 부지로 취득하는 사람은 경쟁 입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근데 경쟁 입찰하다가 2회 이상 유찰되면 뭘로? 수의계약. 44번.
청산금이라는 건 야 얼마야 라고 하는 거는 환지 처분하면서 결정하지만 확정되는 건 무슨 날? 다음 날. 다만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안 받겠다라고 하면 환지 부지정이죠. 면적이 너무 작아서 부지정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교부 그냥 해줘야죠. 교부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감가보상금은 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공공시설 많이 먹어요? 행정청. 행정청일 때만 많이 빼먹기 때문에 후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는 거라 얘는 전체 토지 대상이다.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나온다. 행정청. 조합일 때 감가보상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산금은 개별 토지 대상이고 45번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요. 다음날. 그때부터 소유권 넘어왔으니 종전토지로 보고 필요 없는 거는 땡 치면서 뭐 소멸. 그래서 환지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땡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럼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권리가 지역권하고 행정재판상 처분인데 뭐는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같은 거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즉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가 동일성 잃지 않고 환지계획 정해진 새로운 토지로 옮아가는 데 있는데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만 전속하는 것에는 영향 미치지 않고 경제적 목적만 따라간다. 46번 입체한지는 통36 베꼈다고 그랬죠. 예,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하로 하는데 지장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36, 36이, 36이. 그리고 예, 신청 안 한 사람은 그러면 청산해줘야 되는데 손실보상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실보상금 언제 나온 다구? 관리처분 인가호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현금으로 이제 현실보상 들어가야 돼요. 현금 청산이란 손실보상 협의란 뜻이에요. 47번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에 일단 뭐 나와야 돼요? 열악, 노불량이 뭐? 밀집,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예, 도시환경 들어가면서 상업, 공업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그래서 얘는 원래 조합이 시행자인데 20인 미만이면 누구도 가능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한 가능하고 환지하고 관리처분인데 상가 공장이라 건축물이란 말 나온댔죠. 건축물하고 부대 복리 공급하는 형태로 한다. 48번 기본계획은 군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특광, 특특,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짜되 5년마다 뭐하고 타당성. 공람기간은 똑같이 14일 이상인데 얘는 50만 미만이면 안 짤 수도 있고 예정구역하고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거라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거를 짤 때 정비기본방침을 국장이 줬기 때문에 얘는 10년마다 짜고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합니다. 49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됐던 용도 지역이나 정비기반시설 등은 이전 상태로 환원된 거로 보는 거 맞죠? 이때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거 조합설립 인가받은 거 취소하여야 한다요? 취소된 거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로 바뀌었어요. 2018년도 개정이니까. 그리고 50번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먼부와 과도한 부담. 몇 살 이상? 30세 이상. 과부는 임신 불가능. 달동네 가서 몇 년 이상? 빌고 3분의 2 살 쪽 빠지면 가능하댔죠. 해지할 수 있는 사유 할 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지정권자인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해제할 수 있고 당해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됐고 50번 했어요. 안 쉬고 따라왔는데 따라올 수 있었어요? 이제 50분 남았어. 네. 바로 할게요.